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하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플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원생들 많이 또 우리가 채용도 하고 뽑아보기도 하고 또 회사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뽑고 또 제가 스타트업 대기업에서도 있어봤고 스타트업에서 있어봤고 해서 면접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인재상 그런 게 있고 이걸 잘해야 돼, 막 저걸 잘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저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잘하시면 제가 면접 볼 때 또 제가 그동안 있었던 많은 곳에서 이 두 가지 잘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실력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야인지는 조금 이제 뽑는 곳이라든지 또 일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은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다른 분야도 잘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시대의 일은 뭐 옛날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그냥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한 분이 이제 끝까지 다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건 없어도 돼요. 그분은 딱 한 개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은 같이 해야 되고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협업과 그리고 말이 통해야 돼요. 그죠? 협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딱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두 가지가 정말 뭐야? 라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뭘까?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큐 예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런 예능 다큐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보는 이유는 유익하잖아요. 유익하면서 재미가 있죠. 저는 면접 볼 때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바로 이런 다큐 예능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면접을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정말 이분들한테 내가 30분 만났는데 정말 배울 게 많았어. 이분 정말 끝까지 뭔가 파봤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서로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재미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나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있어, 이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다시 막 미팅을 하고 싶어. 이분하고 막 같이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동료면 그냥 합격이에요. 근데 뭐 실력은 좋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또 이분하고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걱정이 앞선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막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분이 너무 좋은데 그걸 좀 나눠 보니까 제가 그 시간을 빨리 가게 느끼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할 때 좀 재미가 있는 분 좋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막 호기심이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면 막 어떤 조그만 주제를 이야기해도 막 그게 궁금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주관적이기도 해요. 주관적이기도 한데 제가 주로 면접에 합격을 주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또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어떤 한 명을 뽑을 수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명. 어떤 걸 부탁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믿고 맡기면 돼요. 뭐 어떻게든지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일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한 명을 뽑을 수 있는데 또는 세 명을 뽑을 수 있어요. 한 명을 하거나 세 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분 잘하긴 하지만 내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뭔가 물어봐야 되고 막 계속해서 뭔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람,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가이드를 해야 되는 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거나 여러분이 팀장이면 이 세 분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분을 뽑고 싶으세요? 한 명의 일 그냥 끝판왕을 뽑으실 건지, 뭐 좋아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또 세 명을 뽑으실 건지. 혹시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그런 거에 혹시 1인지 3인지 한번 올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이게 조금 혼자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라면 이게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명을 뽑고요. 심지어는 저 한 명에게 저 세 명의 급여를 다 주면서라도 뽑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형태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야속하긴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을 좀 잘하면 잘하는 것보다 정말 탁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배워서 하는 일들은 한 2배 차이가 납니다. 잘하는 사람과 그냥 보통 하는 사람이 2배 차이 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한 10배 이상 차이 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일은 아마 100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과 또 그냥 잘하는 사람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인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몇 장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건 지금 저랑 같이 일하거나 일해본 경험 있는 분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모아본 중에 와 정말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모모님 특징은 이렇고 어떤 분을 찾고 있으세요? 한 모모님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제가 했고 그걸 좀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 모님은 본인 장점은 이런 거예요. 개발계의 슈퍼 마리오,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폭주 기관차와 같은 퍼포먼스, 굉장히 그 추진력이 있는 거죠. 막 폭주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은 하는 성격이고 또 코드 리뷰에 뭐 코플리에다 이렇게 굉장히 코드도 잘 짜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찾고 있는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 찾고 있냐? 성장에 목마른 사람, 그리고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선수, 재밌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요. 또 김모정님이라는 분, 제가 이제 이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요. 제가 어떤 일을 부탁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은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이분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웃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같이 밥 먹을까요? 웃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웃어요. 항상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하기 좋고, 이분이 어떤 분을 찾고 있냐?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일하고 싶으시면 저기 밑에 옆에 보면 좀 작은 글씨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URL이나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있어요. 절로 연락하시면 이분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모형님이신데 이분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나요. 아이디어가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게 돼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앞에 제가 이제 뽑았던 분들이랑.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이분도 뭐 웃어요. 계속 어떤 이야기 나오면 웃고 항상 웃기 때문에 이 웃는다는 거는 협업할 때 굉장한 장점이에요. 어떤
사실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하기도 너무너무 좋죠. 이분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자기 주도적이고 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멋진 분하고 일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URL이 있어요. 거기를 접속하시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정말 탁월한 개발자예요.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막 이런 개발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걸 좀 이제 개발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좀 막힐 때가 사실 좀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속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걸 나한테 적어 주셨더라고요. 즐기는 개발자를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본인은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분도 되게 잘 웃어요. 뭐 물어보면 웃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성장에 대한 욕구 강한 사람. 딥러닝의 덕후. 이 덕후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냥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뭐 되게 비슷하죠. 또 이분은 또 김모철님이라는 분인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 그 자기 배운 것을 즐기는 사람. 이쯤 되니까 제가 이제 사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아봤는데 장점들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 되게 비슷하죠, 그죠? 막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면 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허모모분 마찬가지예요. 뭐 굉장히 덕후이시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근데 이분 저렇게 적어놨잖아요. A를 제안하면 A 플러스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이고, 또 찾는 사람 되게 비슷해요, 그죠? 팀플레이, 코딩 잘하는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밑에 저기 모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URL에 접속하시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 슬라이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말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만나면 여러분 좀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 근데 이분 만나면 그냥 기분이 그냥 업이 됩니다. 그냥 굉장히 업이 되고, 또 이분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 문과생이지만 저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그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겠지만 그 수업을 듣고 입문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저분이 장점이 이제 뭐 일하다 보면 사실 안 되는 이유도 많은데 그 중에 되는 이유가 한계가 있으면 일단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죠. 어떤 분을 찾고 있냐?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분하고도 일하고 싶으면 여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제가 저도 그랬을 거예요. 대학교 때 만약에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 좀 저는 약간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또 학생으로 참여하시는 이 많은 분들은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50살까지 변하는 것 같아요. 50살까지도 또 계속 변해요. 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쪽도 있고 사람이 변한다는 쪽도 있는데,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쪽이고 아주 많이 변한다는 쪽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전작과의 굉장히 수줍은 학생이었는데 전작과 다니다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막 까치네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비전공이었어요. 비전공. 전작가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수업을 뭐 굉장히 굉장히 한 과목만 했어요. 이렇게 대충 한 과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전기자기학 막 이런 거 막 납땜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프로그래밍 공부해서 약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대학원 입학한 것도 저 뭐 만들어 본 거 있잖아요. 그걸 포트폴리오로 연결해서 막 만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3년 차 동안 논문의 개수가 무려 0이에요. 무려 0이. 이게 뭐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막 요즘 석사도 다 논문이 많고 이러는데 박사과정 3년차인데 논문이 0이면 이거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변해요. 그래서 졸업 직전에 논문상도 받고, 또 제가 포스닥으로 일하면서 되게 좋은 똑똑한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논문도 많이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로 가서 일하면서 이제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저게 누군지 이제 느낌이 올 텐데 똑똑한 학생들과 협업해서 논문도 많이 받고 논문상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되고 굉장히 변한 거죠, 계속 변한 거고. 딥러닝의 충격을 받고 저도 배우면서 만든 수업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번쯤 들어보셨고 안 들어보셨다면 지금 여기 채널 고정하시고 가서 들어보시는 모델 딥러닝 수업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N사의 그 AI 팀을 리딩하면서 또 이거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회사를 창업했는데 정말 우리 창업 멤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곳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완전히 꼬꼬마, 비전공, 또 프로그래밍도 잘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수줍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수줍어요. 지금 그래서 이 카메라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얼굴 색깔이 좀 빨간데, 그런 부끄러운 이제 학생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했고, 여러분들은 아마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화하는 방법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처럼 굉장히 좋은 곳에서 우리 예민석 학장님들이 계신데 학장님과 같이 수업을 받고 이런 것도 또 이제 같이 여러분들 좋은 동료들하고 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로켓에 타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중간 과정에서 한번 스타트업을 거친 적이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할 수 있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정말 멋진 모두가 찾는 인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생각보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대표님. 지금 현장에는 사전에 접수해 주신 참가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요. 예, 사실 예. 아까 방금 전자과 맞아요. 출신의 비전공자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희 오전부터 비전공자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질문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자과 말고 엔지니어링 말고 정말 찐 비전공자 친구들이 개발을 시작할 때 꼭 공부해야 되거나 명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 개인별로 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우선은 제가 했던 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인데 우선 본인이 비전공자라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 개 잡아가지고 그 재미를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사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동생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 파이썬은 자기가 시키는 걸 다 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걸 한번 경험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가려면 대학원 때 저희 교수님이 제가 전자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3가지 과목을 꼭 찍어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 수업, 그리고 오토마타 티어리라는 거하고 그래프 티어리 이 3과목을 꼭 듣고 와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 수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 질문이 너무 콕 눈에 들어와서요. 이수연님께서 더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코딩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딴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요즘 손빨래 하세요? 집에서? 손 막 추운 날씨에 손빨래 같은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세탁기라는 게 개발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손빨래에서 좀 해방됐죠.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 많은 사무 환경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직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뭔가 하나씩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코딩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이디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노동력이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되는 이 시점에 사람이 하는 코딩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방금 또 질문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아까 그 빨래 같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일자리도 늘리고 하기 때문에 세탁기를 금지하고 다 우리 모두 손빨래로 돌아갑시다 하면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코딩이 우리의 불편함들, 우리의 반복되는 일들을 없애고 우리는 좀 더 그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쉽지만 시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질문들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걸 다 정리해서 제가 웹페이지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